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어떤 형식이었나요? A 还是 B 물음표. A 还是 B 물음표. 자, 두 번째, 의문문의 종류 총 4가지가 있었죠? 어떤 의문문이 있었나요? 첫 번째 문장 끝에 마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 긍정 플러스 부정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의문 대명사를 활용한 의문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A 还是 B 물음표 선택 의문문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뭐가 없다 그랬나요? 형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위치, 자리, 즉 중국어의 어순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단어의 뭐를 공부하라 그랬나요? 단어의 성분과 품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발달했다 그랬나요? 부사와 보어가 발달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약국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은요. 어서 오세요. 어떤 약이 필요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您好,需要什么药?您好,需要什么药? 자, 손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반갑게 인사 한번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您好,您好.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여럿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복수를 만들어주는 표현 배운 적 있죠? 먼을 붙여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你们好,你们好. 이렇게 응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는 동사가 보이네요. 우리 전에 뭘 배웠었냐면 필요하다, 원하다, 한 글자 동사 뭐가 있었죠? 다 같이? 要. 근데요,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한 가지 표현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표현을 했을 때는 뭐지? 하고 이렇게 갸우뚱거릴 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표현을 한번 응용해 보는 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동사를 살펴보겠는데요. 한 글자로는 要가 있지만 두 글자로는 다 같이 需要, 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근데요. 要와 需要를 굳이 구분하라 그런다면요. 要라는 동사는요. 필요하다는 뜻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글자인 需要, 라는 동사는요. 필요하다라는 뜻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란 말은요. 需要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요. 어떤 약이 필요하시 이런 말 물어봤어요. 어떤 약을 어떻게 말할까 봤더니요. 우리가 의문대명사 什么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什么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什么는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거예요. 한번 응용해 볼까요? 어떤 색깔 어떻게 말하냐면요. 什么颜色,什么颜色. 어떤 운동하면요. 什么运动,什么运动. 이렇게 표현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이라 그랬기 때문에 什么药,什么药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보면 안녕하세요. 필요하다. 어떤 약. 이런 구조 아닐까요? 그러면 한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您好,需要什么药?您好,需要什么药?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프신가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하겠습니다. 疼的症状呢?疼的症状呢? 자, 이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요, 보통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는 문장을 많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디가라는 날,
날, 아프다, 즉 불편하단 말로 바꿔서 不舒服, 不舒服. 그래서 날 不舒服, 날 不舒服. 이렇게 많이 배운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는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라는 증상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픈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즉 아픈 증상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뭐뭇은요? 라는 문장 한번 배워볼까요? 중국어에서는요. 뭐뭇은요? 라고 반문 구조를 물어볼 때 문장 맨 끝에 너를 붙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용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요? 你呢? 你呢? 선생님은요? 老师呢? 老师呢? 색깔은요? 颜色呢? 颜色呢?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여서 꾸며줄 때 뭐뭐한, 뭐뭐하는 이란 표현은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더가 들어간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보면요. 아프다, 뭐뭐하는, 증상, 뭐뭇은요? 라는 문장 구조가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疼的症状呢? 疼的症状呢?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나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从什么时候开始头疼的?从什么时候开始头疼的? 자, 먼저 수를 살펴봤더니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머리라는 도, 그리고 아프다라는 텅이 합쳐서 두 글자로 도텅이란 말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언제라는 말, 때를 물어보는 표현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요. 어떤이라는 什么, 때라는 时候, 요 두 글자가 합쳐져서 什么时候, 什么时候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언제라는 말을 갖고 한번 응용해 볼게요. 언제 문을 엽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요. 什么时候开门?什么时候开门? 그리고 언제 문을 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什么时候关门?什么时候关门?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요. 언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제부터라는 시작의 기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什么时候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시작의 기점을 의미하는 종이란 단어를 붙이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시작하던 동사 开始, 开始를 결합해서 从什么什么开始, 从什么什么开始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언제부터 중국어를 배웁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라 그러면 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从什么时候开始学汉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언제부터 수업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从什么时候开始上课?从什么时候开始上课?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나요? 라고 해서 문장 맨 끝에 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장 맨 끝에 붙는 더를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 어법적 표현이 많습니다. 이걸 설명하려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장 그대로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장이 보이면 문장 맨 끝에 더가 왔다. 뭐뭐의 것, 뭐뭐한 것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언제부터 머리가 아픈 것 이렇게 이해해서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언제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다, 뭐뭐한 것 이런 패턴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从什么时候开始头疼的?从什么时候开始头疼的? 이렇게 문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볼까요? 我给您开点药我给您开点药 자, 수로를 봤더니요. 처방하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처방하다란 말은 우리말로 바꿨을 때 약을 짓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 동사가 뭐냐 봤더니 카이야, 카이야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자,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손님에게라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우리말의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있어서요 누구누구에게 뭐뭐와 뭐뭐로부터 뭐뭐를 이와 같은 조사의 느낌은 중국어에서는요 개사 또는 전치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중국어의 동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 하나만을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오게 될 경우에는요 두 번째 명사가 수로 뒤에 오지 못하니까 동사 앞으로 끼어들 필요가 있어요. 이때 끼어드는 말 길게자를 써서 개사란 말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는 이것을 전치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라는 말은 개인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사 앞에 붙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약을 짓겠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개인인 카이어, 개인인 카이어 이러한 구조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문장을 봤더니 카이디엔여, 카이디엔여, 카이 뒤에 디엔이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동사 뒤에 따라붙는 디엔의 역할은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서 뒤에 넣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응용 한번 해볼까요? 자, 옷을 좀 입다라는 말은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요. 약간의 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추안 디엔 이후, 추안 디엔 이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고요. 뭔가 좀 먹다라는 말은요. 약간 조금의 뭐를 먹다라고 그래서 치点 东西, 치点 东西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약을 좀 짓다라는 말은 약간의 약을 짓다라고 해서 카이디엔여, 카이디엔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봤더니 제가 누구누구에게 손님에게 약을 약간 짓겠습니다 라는 문장 아닐까요? 그러면 딱딱 갖다 붙여보면 我给您开点药我给您开点药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같이 성조 표시하겠습니다. 应该一天吃3次应该一天吃3次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용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쉽게 바꿨을 때 약을 먹다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동사 츠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복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이와 같이 동사 앞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붙으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의 조동사 뭐가 있었나요? 应该 이걸 갖다 붙여야겠네요. 자, 그리고 하루에 3번이라는 표현. 우리 약을 먹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루에 3번 먹다라는 말은요. 하루라는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에, 1분 동안에와 같은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이러한 제한된 시간의 표현은 동사 앞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1회, 2회, 3회, 4회 이와 같은 동작의 양, 동작의 양은 보어라 그래서 보어는 어디? 보어는 수로 뒤에, 보어는 수로 뒤에. 그래서 동작의 양은 동사 뒤에 붙는 위치상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보면 뭐뭐 해야 합니다. 하루에 먹어야 합니다. 몇 번? 3번. 이러한 위치가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应该一天吃3次应该一天吃3次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과 다 함께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디가 아프신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단어는 슈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뿌를 넣어 뿌슈프라고 하면 불편하다, 즉 아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라는 단어 날과 당신, 닌을 넣어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표현은 닌 날 부슈프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닌 날 부슈프 언제라는 단어는 什么时候라고 하고요. 병이 나다, 아프다 라는 단어는 빙이라고 합니다. 뭐뭐한 것, 더와 당신, 닌을 넣어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라는 표현은 您什么时候病的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什么时候病的您什么时候病的 이번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열이 나다 라는 단어는 发烧라고 하는데요.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열이 있으신가요? 라는 간단한 표현을 发烧吗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发烧吗 기침하다 라는 단어는 거써 라고 하는데요. 뭐뭐도 뭐뭐 역시라는 단어 예를 넣어 기침도 한다 라는 표현은 거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말을 넣어 기침도 하시나요? 라는 표현은 거써 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써 마 불편하다 라는 표현은 不舒服 병이 나다 라는 단어는 病 두 표현 다 아프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아프다 라는 단어 疼 또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머리가 아프다 라는 표현은 앞 기본 표현에서도 배웠었는데요. 头疼이었죠. 배라는 단어는 肚子라고 하는데요. 배가 아프다 라고 표현할 때는 肚子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말을 다시 넣어 배가 아프십니까? 라는 표현은 肚子疼吗 라고 할 수 있습니다. 肚子疼吗 오늘은 약국과 관련된 표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약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은 感冒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감기에 걸렸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뒤에 了吗를 넣어 感冒了吗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단어 药를 넣어 감기약은 感冒药라고 쓸 수 있는데요. 원하다 药 문장 끝에 말을 넣어 감기약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要感冒药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要感冒药吗 소화다 라는 단어는 消化 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소화가 안 된다 라고 말할 때는 안 좋다 不好를 넣어 消化不好라고 쓸 수 있습니다. 소화제라고 쓸 때는 약을 넣어 消化药라고 쓸 수 있는데요.
원하다 야와 문장 끝에 말을 넣어 소화제를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要消化药吗?要消化药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要消化药吗?要消化药吗? 열이 나다 라는 표현은 发烧, 发烧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열은 烧, 烧 라고 합니다. 열이 내리다, 감소하다 라고 쓸 때는 退, 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退烧, 退烧 라고 쓰게 되면 열을 내리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 药, 药를 넣어 열을 내리는 약, 해열제라는 표현은 退烧药, 退烧药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원하다 야와 문장 끝에 말을 넣어 해열제를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要退烧药吗?要退烧药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要退烧药吗?要退烧药吗? 마지막으로 약 복용과 관련된 문장들 연습해 볼게요. 식후라는 표현은 饭后, 饭后라고 하고요. 식전이란 표현은 饭前, 饭前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양을 나타낼 때 몇 분간 몇 분 동안이란 단어는 分钟, 分钟이라고 하는데요. 30분 동안이라고 나타낼 때는 30分钟, 30分钟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다, 먹다라는 단어는 服用, 服用. 그래서 식후 30분에 먹다라는 표현은 饭后30分钟服用, 饭后30分钟服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식전 30분에 먹다라는 표현은 饭前30分钟服用, 饭前30分钟服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합쳐서 식후, 식전 30분에 드세요 라는 표현은 문장 앞에 칭을 넣어 请在饭后饭前30分钟服用请在饭后饭前30分钟服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请在饭后饭前30分钟服用请在饭后饭前30分钟服用 먹다라는 단어는 吃, 吃라고 하는데요. 횟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몇 번, 몇 차례는 次, 次라고 합니다. 두 번을 나타낼 때는 어를 사용하지 않고 两, 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两次, 两次라고 하는데요. 두 번 먹다라고 표현할 때는 吃两次, 吃两次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일이란 표현은 一天, 一天. 그래서 1일 2회 복용하다 라는 표현은 一天吃两次, 一天吃两次. 여기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应该, 应该를 넣어 1일 2회 복용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应该一天吃两次, 应该一天吃两次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应该一天吃两次应该一天吃两次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마시다는 喝, 喝라고 하고요. 끓인 물, 즉 따뜻한 물은 开水, 开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다 라고 표현할 때는 喝开水, 喝开水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많다라는 단어 多, 多와 정중함을 나타내는 请, 请을 넣어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은 请多喝开水, 请多喝开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请多喝开水, 请多喝开水. 끝으로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您哪儿不舒服?
배가 아픕니까? 肚子疼吗?肚子疼吗? 소화제를 드릴까요? 要消化药吗?要消化药吗?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请多喝开水. 请多喝开水.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하다라는 표현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한 글자로 원하다, 要, 要와 두 글자로 필요하다, 需要, 需要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언제부터 시작해서라는 시작의 기점을 나타낼 때 어떻게 말한다 그랬죠? 从开始, 从开始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루에 3번 먹다라고 했을 때요. 하루라는 표현과 3번이라는 표현,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제한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요. 동작의 양을 나타낼 때는 동사 뒤에 위치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再见.